많은 남성들이 은퇴 후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 참고 절제하며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작은 포기가 신체 기능, 호르몬, 정서, 전립선까지 삶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이든 남성이 자위행위를 완전히 끊었을 때. 비뇨기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불편하고 낯설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당신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다. 혹시 지금 나도 해당될지 모른다 는 생각이 스친다면 댓글로 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작은 표현 하나가 노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몸을 다루는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와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스스로 몸을 자극하는 행위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특히 남성의 기운이 솟는 힘과 전반적인 성기능 건강에 상당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이 스스로 몸을 다루는 행위를 완전히 멈췄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쉽게 알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바로 몸의 기운이 솟는 힘이 심하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응이 느려짐, 성적인 자극에 대한 남성의 반응이 늦어지며 이전처럼 민감하고 저절로 반응하는 기운이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기운 소실, 건강한 혈관과 신경의 신호인 아침에 남성이 힘이 생기는 현상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도 저절로 힘이 생기는 현상이 점차 사라집니다. 힘 유지에 어려움 자극이 있더라도 성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힘을 얻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자극 부족으로 인해 성기능이 약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다루는 행위든 성관계든 규칙적인 자극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에 나쁜 변화가 생깁니다. 피 흐름 감소, 남성 몸속의 해면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규칙적인 피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부족하면 이 부위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산소 부족 및 조직 굳어짐, 산소 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남성 몸 내부의 조직이 굳어져 힘이 생기는 과정에 필요한 탄력을 잃게 됩니다. 신경 민감도 저하 자극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또한 둔감해져 남성의 반응 능력이 감소합니다. 몸의 기운이 솟는 힘이 심하게 약해지면 남성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힘이 생기는 현상 소실. 이는 성기능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상상이나 촉감에도 무반응 정신적 또는 가벼운 신체적 자극만으로는 더 이상 발기 반응을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약물 의존 및 효과 감소 특정 단계에 이르면 혈관 및 신경 손상이 상당해져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서울대학교 박준호 교수는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기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남성 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성활동 또는 자위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비록 좋은 의도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자위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특히 발기 능력과 같은 성기능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잘 참고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사실은 조용히 남성성과 성건강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자주 접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고 기력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스스로 몸을 다루는 행위를 완전히 멈춘 것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60세 이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1% 이상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자극이 꾸준히 없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수도꼭지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적절한 자극은 몸의 중요한 호르몬 공장이 계속 잘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인 욕구를 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깊이 관여합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몸의 힘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울감 없이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고 매사에 의욕을 갖게 합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을 넘어 기운이 없고 걷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줄어들며 전반적인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감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꾸준함과 작은 자극. 테스토스테론을 억지로 약물로 끌어올리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꾸준한 자극으로도 충분히 이 호르몬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식물에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것처럼 몸에도 꾸준한 관심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막상 잘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혀 있거나 의사 선생님께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립선 건강을 확인하는 피 속 특별 물질 수치가 높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하고 말이죠. 이 피 속 특별 물질은 우리 몸의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전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자들이 잘 움직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아주 소량은 피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 이 물질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바로 우리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에서도 이 물질은 소량 나옵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피 속 특별 물질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생길 때,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이 물질의 수치가 오릅니다. 안타깝게도 전립선암이 생겼을 때도 이 물질의 수치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전립선암을 미리 찾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로 사용됩니다. 물론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치가 높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병원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수치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를 권하실 겁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 속 특별 물질 검사처럼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도 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암을 일찍 발견하면 치료하기도 훨씬 쉽고 결과도 좋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 남성분들은 정기적으로 이 피 속 특별 물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건강 신호등을 잘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스스로 몸을 다루는 행위가 사라진 뒤부터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요즘은 나를 봐도 낯설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흔히 자위를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서는 이 행위를 통해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아주 중요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즐거움과 보상에 관련된 호르몬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엔도르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서도 성적인 자기 자극이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자위가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이 행위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이제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하며 완전히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출구가 막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런 정서적 단절은 눈에 띄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눈빛은 흐려지며 거울을 피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활동의 감소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외로움과 자존감, 저하의 신호입니다. 어쩌면 자위는 남성들이 자기 자신과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소중한 끈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실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 관리 행위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건강과 자존감을 위해 당당히 돌보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듦과 함께 찾아오는 정서적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직장에서 은퇴하신 뒤로 활력도 기분도 자신감도 모두 잃어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로서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스스로 몸을 자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해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몸을 자극하고 변화를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지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고 불면증이 줄어들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방법은 결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편안한 시간대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몸을 자극해 보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영상 대신 따뜻한 상상이나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활용하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쌓이고 또 쌓여서 결국 삶의 중심을 흔드는 문제들입니다. 기운이 솟는 힘의 약화, 몸속 호르몬의 불균형, 전립선의 염증, 그리고 마음의 단절. 이 모든 변화들은 스스로 몸을 자극하는 것을 멈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 자신의 몸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작은 자극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활기찬 나날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간단한 변화가 삶 전체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단지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60대 건강 꿀팁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위한 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